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인간이면, 진짜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지지율과 정권 안위를 위해 영정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을 서둘러 마치고는 아무 일도 없듯이 희희낙낙거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12구 참사 49제 날의 말입니다. 49제를 맞은 16일 저녁, 시민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비슷한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행사에 참석해 술 좋아한다고 술잔을 샀다고 그러겠네라며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위로의 마음은 그날, 그러니까 참사 당일이나 49제인 지금이나 같다고 말해 모든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격려 행사에 참여해 웃는 모습에 사진이 담긴 기사 캡처 화면을 공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다른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짝 웃어야만 했을까요? 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같은 날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49제의 아크로비스타에서 떡을 돌려야만 했습니까? 라고 비판했는데요. 우리 입주민이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웃 주민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전달해왔다는 내용의 아크로비스타 생활지원센터 안내문자와 떡사진 게시물을 첨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부러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어이없는 작태를 보여준 거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참사로 대한민국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158명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간 지 벌써 49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 이후 아시다시피 한 분의 생존자께서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그리움이 조금씩 나아지겠지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과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 못한 이들의 사망 신고는 아마도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체 검언서에는 사망일시 미산, 사망 장소 도로, 사망 종류 기타로 아직도 우리의 자식들이 왜 어떻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지 정부는 아직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밥 먹으러 갔다가 회의하고 나오다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다가 친척집에 왔다가 그 골목으로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왜 죽음으로 돌아왔는지 국가는 아직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후 6시 34분에 해밀턴 골목 이마트 24 앞이라고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국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을 찾을 것이라 예상된 상황에서 어쩌면 4시간 전이 아닌 10월 28일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미리 대비할 수 있었기에 다 구할 수 있었기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기에 우리의 분노는 치밀어 오릅니다. 이날 저녁 이태원역에서는 참사 희생자 49제를 맞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회의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이 행사에 윤 대통령과 국힘당 지도부, 정부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참여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있나 싶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은 서울 안국역 인근 송년 광장에서 열린 중소소상공인 판촉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 크리스마스 트리점 등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인 행사 참석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12구 참사 49제를 자신의 행사로 또 덮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기가 막혔던 건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돌면서 방자육이 둥근 술잔을 샀는데요. 윤 대통령은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라고 웃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날이 농담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날일까요? 그가 있어야 할 곳은 49제 추모식장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계층별로 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고, 대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우리 경제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미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사업상의 그런 안전과 여러분의 행복한 경제 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윤 대통령은 행사 개막식 인사말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대기업 타령을 또 해댔는데요. 그러면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웅얼거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 거듭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49제인 이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관련 질문에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제인 지금이나 같다. 거듭 명복을 빈다며 그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49제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왜 12구 49제 추모식에는 참석을 안 한 걸까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두려울까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야 모두 12구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3주간 국정조사 특위의 공식 일정은 사실상 유가족 간담회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야당만 참석한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45일 국정조사 기간에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야당만이라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협상 지연의 국정조사 기간을 흘려보낸 만큼 내년 1월 7일까지 되어 있는 국정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산안 협상이 우선이라고 밝힌 국힘당도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안 협상을 위한 꼼수로 보여지는데요. 예산안만 통과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 또 뒤집기 할 게 뻔해 보입니다.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기간 연장을 놓고도 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정치 집단이 과연 있을까요? 언제까지 매번 속으면서 이 정치 집단을 연명시켜야 하는 걸까요? 제발 우리 때에서 끊어내 버렸으면 합니다.